2023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을 관통하는 단어는 언더독인 것 같습니다. 그중 역시 최고의 언더독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포스트 시즌 최하위 팀 애리조나일 겁니다. 애리조나는 돌풍을 일으키며 언더독의 반란을 성공시켰고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시리즈의 한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더독의 반란이란 표현에 어쩌면 가장 잘 들어맞는 선수가 존재했죠.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없어선 안 될 투수 메릴 켈리입니다. 켈리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언더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화려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슈퍼스타 같은 선수가 아니었죠. 그는 MLB 8라운드 전체 251순위로 후순위 픽인 선수였습니다. 차가운 프로판에선 어떻게 보면 긁어보고 안 되면 버리면 되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켈리는 마이너리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2014년 당시 트리플 A에서 9승 4패 평자책 2.76에 꽤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메이저리그에 콜업되나 싶긴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고 켈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선택, KBO로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에 프로야구 리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한국 야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켈리에겐 도망쳐서는 안 되지만 갈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국 땅에서의 야구를 뒤로한 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2015년 한국에 온 켈리는 적잖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KBO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그 속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들의 열정까지 말이죠. 모든 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켈리는 본토에서 넘어온 26살이란 자부심에서 나올 수 있는 비아냥이나 얕잡아보는 마인드 없이 이 KBO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켈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의 4년은 그냥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도움이 되었다. 피처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자신이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생활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이죠. 이런 말들이 단순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켈리는 한국 생활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피칭 메커니즘이 바뀌며 제구력이 더욱 뛰어난 투수가 되었고 구속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점차 좋아져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타자와의 수싸움을 하는 법을 배웠으며 게임에 임하는 더욱 진중한 마음가짐을 배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켈리가 한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만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4년 동안 엄청난 이닝을 소화하며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2018년 SK의 우승 멤버로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지만 리그 MVP급의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있었던 테임즈, 린드블럼 선수들이 더욱 뛰어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인지 2019년에 그가 메이저리그로의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면서도 지금까지 다시 갔었던 많은 외국인 선수들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KBO 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테지요. 그런 걱정은 단순 정말 기우였단 걸 켈리는 첫 시즌부터 보여줍니다. 체이스 필드로 자신의 둥지를 옮긴 메릴 켈리는 첫 시즌부터 피닉스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32경기 13승 14패 183.1이닝 9이닝당 삼진 개수 7.76 ERA 4.42 WAR 1.9를 기록하며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발 투수의 1덕목 이닝 먹어주기를 한국에서처럼 아주 착실히 해줬고 ERA가 다소 높진 않나 싶긴 했지만 첫 MLB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치였죠. 그리고 이건 애리조나 선수단에서도 비슷하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선발 라인업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으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던 그는 MLB에서 믿기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22년 33게임 13승 8패 200.1이닝 ERA 3.37 WAR 3.2를 기록하며 단순 선발 자원 중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 애리조나 디백스를 대표하는 투수가 돼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커리어를 생각하면 정말로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낮은 드래프트 그리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KBO로의 도전 그리고 애리조나에서의 끊임없는 노력.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애리조나의 원투펀치의 한 면을 맡게 됐으며 이윽고 바라지도 못했던 미국 대표팀으로 WBC에 승선하기도 합니다. 정말 야구 모르듯 그의 인생도 몰랐던 것이었죠. 그리고 2023년부터 2년 1,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금전적으로도 대박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모든 기운이 좋게 발휘됐을까요? 올 시즌에도 177.2이닝, ERA 3.29를 기록하며 진일보한 자신의 실력을 톡톡히 보여주며 입지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작년과 올
올 시즌의 켈리의 피칭을 보면 켈리가 보여주는 피칭의 퀄리티는 이제 MLB를 대표하는 피네스 피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 켈리가 이토록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칭 메커니즘, 컨트롤, 그리고 피칭 구성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피칭 메커니즘인데요. 딱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충 던진다입니다. 이렇게 대충 던진다는 느낌이 들게 피칭한다는 건 그만큼 몸에 힘을 빼면서 자신의 바디 컨트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툭툭 공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핸드 브레이크 이후 손을 밑으로 내렸다가 들어 올리며 드라이브로 넘어가는 것과 그 이후 세퍼레이션까지 정말 힘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스로우 할 때도 불리한 손 위치에서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3쿼터 형태이기에 더욱 대충 던지듯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은 단순히 편안해 보이는 걸 넘어서 기능적 측면까지 부여합니다. 바로 두 번째 부분인 컨트롤, 즉 뛰어난 제구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강한 구위와 힘있는 피칭을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스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켈리의 구위와 구속으로는 MLB에서 전혀 강점이 될 수 없는 포인트였기에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럼 그렇게 모든 능력치를 올빵한 컨트롤이 얼마나 좋은지도 봐야겠죠. NLCS 6차전 경기를 통해 정말 잘 볼 수 있는데요. 1회 말 원아웃 주자 1, 2루까지 내준 상황에서 알렉봄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포수가 몸쪽 낮은 직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던진 그의 로케이션은 정말 대단했죠. 저렇게 찍어버리면 대응 불가능입니다. 다음은 카스테야노스와의 승부에서 던진 싱커입니다. 미친 각과 더불어 싱커로 보드라인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의해주는 느낌이죠. 정말로 미친 컨트롤입니다. 마지막은 하퍼를 삼진 잡는 구종인데요. 커브입니다. 이건 역시도 커브는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강의를 해주는 수준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브레이킹 각과 꺾이는 순간 그리고 위치까지 정말이지 완벽한 컨트롤입니다. 이처럼 켈리는 다양한 구종으로 보더라인 제구를 아주 잘하고 즐겨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제구력에 비해 볼넷을 조금 내주는 편입니다. 거의 내줄 것 같지 않지만 올 시즌만 해도 9이닝당 3.5개나 내줬죠. 두 개도 안 내줄 것 같은 컨트롤인데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쉽게 때려박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공 한두 개씩 빠지는 공들이 생겨나게 되고 볼넷이 적잖게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컨트롤이 조금 흔들리는 날에는 뛰어난 구위가 아니다 보니 쉽게 맞아나가죠. 그리고 한번 흐름을 잃게 되면 대량 실점을 좀 주는 편입니다. MLB에 사는 괴물 같은 타자들을 상대하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피칭 구성입니다. 컨트롤에 중점을 두는 선수이니만큼 던지는 구종 또한 많습니다. 포심, 체인지업, 커터, 싱커, 커브, 슬라이더 6가지 구종을 던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말로 골고루 던집니다. 가장 많이 던지는 포심이 30%밖에 되지 않고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슬라이더를 제외하곤 모두 10% 이상의 구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종은 모든 구속 구간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한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변속 기어가 가능한 피칭 구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피칭 디자인이 대단한 또 다른 점은 투수라면 꿈꾸는 궁극의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추럴 싱커인 포심과 싱커 그리고 서클 체인지업으로 스크류성 구질을 아주 원활하게 던지면서도 커터, 슬라이더로 정반대의 무브먼트를 보이는 구종도 잘 다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브까지 상당히 퀄리티 있는 각을 보여주죠. 이렇게 외회전, 내회전 하는 구종을 동시에 이 정도로 퀄리티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르비슈조차도 싱커성 공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구위와 구속이 조금 떨어진다곤 했으나 필요할 땐 96마일까지 나오는 구속은 때려 박을 땐 또 시원하게 때려 박아주기도 하죠. 약간 나이를 먹어갈수록 완성된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나이와는 상관없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완숙한 피칭을 보여줄지 말이죠. 이렇게 완성돼가고 있는 피칭과 함께 그의 커리어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아마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다는 기분이 들죠. 첫 막은 아주 멋있게 열었습니다. 팀이 시리즈 전적 3대2로 패하고 있는 와중에 5이닝 1실점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팀을 구원하고 팀이 2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며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의 그에겐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절대절명의 기회가 말이죠. 메리 켈리는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팀을 리그 최정상 자리에 올려놓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될까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선발 투수 메리 켈리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